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충일 쉬는 날입니다. 금, 토, 일 3일 연휴 어떻게 잘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뭐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특별히 어디 약속이 없으시거나 집에서 좀 편하게 휴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과연 미국에서는 어떤 책들이 인기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순위가 10위부터 들어가는데 저는 1위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베스트셀러 1위 Let Them Seal입니다. 이 책은 유튜브 미키디피아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장기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을 크게 분류하자면 자기 개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개발에 가까우면서도 계속 뭔가 자기를 좀 트레이닝해서 계속 훈련해서 더 큰 성과를 내라, 돈을 벌어라 이런 책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불교적인, 그래서 제가 제 맘대로 한글 제목을 내려놓기라고 달기도 했는데 그냥 어느 정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 그런 것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핵심 포인트만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e Let Them Theory,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라, 그들을 내버려 둬라, let them, 그들을 내버려 둬라 라는 이론을 주창을 하는 거죠, 저자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근간을 이루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친구, 아니면 정치적인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했을 때 모든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곳에서 스트레스를 막 받고 화를 내다 보면은 정작 자신이 쏟아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아니면 자신의 일, 자신이 꼭 성취해야 되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데 쓸 에너지를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과 행동, 타인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let them, 그들을 존중하고 그냥 저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내버려 둬라,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마음과 가진 행동은 어떤 것인가,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죠? 여기에 집중하자. Let me,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스타그램 보는데 제 친한 친구들이 저만 빼고 다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그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충격을 받겠죠. 나는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저들이 저렇게 맘대로 나를 빼고 갈 수가 있나? 아니면 나만 빼고 카톡방이 만들어져 있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끼리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그죠? 그리고 아니면 좀 더 여기에서 이게 첫 번째 마음가짐이고, 두 번째로 넘어간다면 let me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혹시 친구들하고 너무 소홀했던 부분은 없을까? 거기서 친구들한테 너희 왜 나 빼놓고 여행 갔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좀 더 친구들하고 컨택을 늘리거나 좀 더 친구들하고 접점을 늘려서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이걸 변화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고통받는 게 타인의 평가입니다. 특히 직장도 그렇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동기한테도 뒤처지고 직장 내 경쟁에서 뒤처지고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타인에게서 오는 평가는 그냥 그 타인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건 자신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 이런 책들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이 책들을 저는 훈련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내용들, 이 책들을 보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그런 평가를 낼 때가 있지만 보통 이거 다 아는 얘기다, 이거 누가 실천이 어렵나, 실천이 어렵지, 이거 누가 생각 못하나. 하지만 인간은 사실 망각의 동물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자기개발서들은 물론 나쁜 자기개발서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자가 성의 있게 쓴 자기개발서들은 그 책을 보면서 리마인드를 하고, 그리고 그 책을 보는 시간 동안 작심삼일이라 그래도 그 책, 그런 좋은 책들이나 말들을 계속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감정 다스리는 법, 이런 것도 일종의 훈련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책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자, 베스트셀러 2위입니다.
당신이 갈 곳, 원제는 or the place you will go 라는 원제인데요. 이것은 1990년 초판 출간된 장기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린이와 아이가 함께 읽을 수 있는 동화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웨스턴 사회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감성이 빛을 내는 이야기입니다. 6월 15일이 아버지의 날이거든요. Father's Day라서 아마 이런 류의 책들이 지금 후반부에도 순위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책들이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베스트셀러 3위는 헝거게임 시리즈 5번째 이야기 수학의 일출입니다. 뭔가 원제는 Surprise on the Leaping인데 제가 발음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제목이 재밌었던 게 수학의 일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그 진격의 거인 시리즈의 제목들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영화로 제작된 헝거게임 시리즈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는 10대 족자층의 압도적인 지지로 지금 베스트셀러 전체 순위에서 3위에 랭크됐습니다. 그리고 저자 수자 콜린스는 이 헝거게임 시리즈로 총 1억 부 이상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잠시나마 약간 이런 이야기 만들고 이런데 발가락을 살짝 담갔던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 영화를 물론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아닌데 이게 어떤 10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10대들의 감성과 연이 닿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계속 인기를 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마존 베스트셀러 4위 아버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Dad, I want to hear your story 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포맷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책이라기보다는 노트에 가깝거든요. 어떠냐면 이 책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텐데 이 샘플을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이 책은 저자가 이제 독자들이 직접 책을 쓸 수 있게 질문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챕터 1이에요. 당신의 생일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써줄래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아버지에게 이 책을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책을 쓰고 그 책을 자식들과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수많은 이 저자가 써놓은 이 질문들에 답을 하다 보면은 책이 한 권 완성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이 유튜브 내용 준비하면서도 이 링크 준비하면서도 제가 사실 이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좀 뭔가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책들이 읽어지느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잖아요. 그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어떤 포맷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독자 참여형 어떤 서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포맷들이 한국에서도 소개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신선한 포맷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도 역시 6월 15일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베스트셀러로 재진입을 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선물해서 자식들과 같이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자식들이 구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포맷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6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제 맘대로 한글 번역이 조금 불가해서 그냥 원제대로 놔뒀습니다. Atomic Habits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을 보면 원자 단위의 습관 만들기 이렇게 할 수는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터믹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어떻게 바꿀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책은 주요 내용은 습관을 만드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습관을 명확하게 할 것, 매력적이게 할 것, 쉽게 할 것, 만족할 수 있게 할 것. 그래서 간단합니다. 습관이 중요하고 그 습관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책도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베스트셀러 1위 Let Them Theory처럼 사실은 읽고 나면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그래 맞아 이런 게 있었지 리마인드 하는 거. 그리고 좋은 책들은 분명 새로운 거 한 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하나를 추가해서 이런 거는 내가 시도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 책 6위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저는 최근에 정말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더 나은 우리가 되고 싶어 하고, 뭐 그게 꼭 어떤 성공을 향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든지, 뭐 가족을 더 사랑한다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내 자신이 되고 싶은데 나를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그죠? 행동이 바뀌면 내가 바뀐다. 근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뭐냐면 생각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꾼다고 또 행동으로 바로 연결되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아침에 매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생각한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는 게 아니며, 아침에 일어나야지라고 아침에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다음날 또 늦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내가 바뀐다. 여기 지금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꾸려면 가장 먼저 시작돼야 하는 것은 습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존 베스트셀러 7위는 잊혀진 가정의학 250가지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읽은 책은 아니고요. 이 책은 이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진입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니콜 아펠리안 박사라는 30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진 약초학자가 쓴 약초 치료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 뭐 엔비디아 같은 어마어마한 테크 기업이 있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이런 어떤 가정의학을 다루는 이런 책이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연적인 두뇌 강화제, 할머니의 따뜻한 연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복용한 수면 약초 같은 여러 가지 약초들이 약초나 가정의학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뭐 이것과 한국과 다른 사항을 우리가 쉽게 추측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뭔가 병원 접근이 한국만큼 쉽지가 않고 건강보험 제도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비용도 비싸고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일정 부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미국에서 뭐 잠깐 있었던 적은 있어요. 뉴욕에 한 달 정도 있었고 뭐 여행한 적은 있지만 미국에서 뭐 제대로 생활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혹시 듣는 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마존 베스트셀러 10위는 퍼스트 젠틀맨입니다. 이 제목도 이제 우리가 보통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이제 여자 대통령의 남편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적절한 용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퍼스트 젠틀맨 그대로 원작 그대로 썼고요. 이 책은 저자가 굉장히 이 킬링 포인트 특이합니다. 뭐냐면 전직 미국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소설가 제임스 패터슨과 전작에 이어서 다시 출간한 정치 스릴러예요. 그래서 주로 내용은 대통령의 남편이 살인죄로 기소되면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과 소설가 제임스 패터슨이 전작도 같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작 같은 경우는 The President is Missing, 대통령이 실종됐다, 그리고 The President's Daughter, 대통령의 딸, 이 두 책 모두 베스트셀러였고, 특히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니까 어떤 백악관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든지 미국 정치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소설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책에 대해서 어떤 평이나 그런 것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채널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책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빌 클린턴이 정말 애전 대통령이거든요. 너무 40대 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퇴직하고 나서도 지금 진짜 한 30년 넘게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한국도 점차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퇴직하고 나서도 뭐 강연을 다닌다든지 책을 낸다든지 심지어 소설까지 쓰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신선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그리고 퇴직하고도 능력이 있는데 퇴직하신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뭐 금융계든 아니면 어떤 학계든 아니면 어떤 일반 회사든, 그런 분들이 저는 어떤 자기의 어떤 벽을 쳐놓고 나는 이건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빌 클린턴처럼 내가 대통령인데 소설가도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좀 사고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순위 진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존 베스트셀러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둘러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황금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언제나 행복한 그런 일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